셋. 유하.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은이 작자 미상 유령 코너를 맡게 된 DJ 민정, 연우입니다. 더운 여름이 가시고 시원하면서도 쓸쓸하게 느껴지는 가을이 우리 앞에 성큼 찾아왔습니다. 이번 여름은 유독 길어서 그랬는지 가을이 애타게 기다려졌는데요. 밖을 나가기만 하면 덥고 지치기만 했는데 요즘에는 밖을 나서면 상쾌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런 계절과 어우러지는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코너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혹시 독서와 관련된 코너인가요? 가을하면 독서의 계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책을 읽으며 감상을 펼쳐보기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오, 민정 DJ님 꽤나 예리하신걸요? 누군가가 쓴 책도 재밌지만 저희의 책을 읽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저희의 책이요? 저는 책을 발간한 적이 없는데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네, 저희가 준비한 지은이 작자미상 유령은요. 누군가의 일기장을 읽어보면서 일상의 고민과 감정을 나눠보는 코너랍니다. 우리의 삶은 각자의 서사를 이루고 있고 평범한 하루 속 느낀 감정들은 모두 특별하잖아요. 일기는 솔직한 내 모습을 담을 수 있기에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는 책입니다. 와, 그렇네요. 저도 일기라는 책을 가진 멋진 지은이었군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 민정 DJ님의 일기가 궁금해지는데요. 최근에 쓴 일기 한 편을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부끄럽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와, 기대되네요. 오늘 아침 창문을 열자마자 찬 바람이 확 스며들어 깜짝 놀랐다. 갑자기 이렇게 추워질 줄이야. 지하철에 타니 바뀐 날씨 탓인지 사람들의 옷차림이 제각각이었다. 반팔티를 입고 추워하며 움츠리는 사람. 급하게 가을 옷을 꺼내 입느라 구겨진 주름을 펴지 못한 사람. 심지어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손에 쥐며 손을 데우는 사람까지. 나도 이번 주말에는 옷장 정리도 하고 산책하러 나가면서 가을의 순간들을 빠짐없이 즐겨야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정말 공감되는데요. 거리를 나가보면 민소매부터 긴팔까지 다양하더라고요. 사람들의 옷만 보면 날씨를 짐작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그게 또 가을의 묘미이지 않을까요? 가을은 참 알 수 없는 계절이라 더 알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연우 DJ님의 일기도 궁금한데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 일기에는 사소한 고민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최근에 쓴 것 중 한 편을 읽어드릴게요. 얼른 들어보고 싶어요. 혹시 그거 아시나요? 고민은 혼자서 끙끙 앓는다고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함께 연우 DJ님의 고민 풀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요즘에 내 고민은 아침 수업이 많아서 일찍 일어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아침에 잘 일어날 수 있을까? 아침잠이 많은 나는 통학이 버겁게만 느껴진다. 그래도 일찍 일어나면 하루를 길게 보낼 수 있어서 갓생을 사는 것만 같아 뿌듯하다. 여기까지입니다. 일기 내용이 연우 DJ님처럼 귀여운걸요. 저도 하루 중 가장 힘든 순간을 생각해보면 아침이 떠올라요. 그렇다면 아침을 상쾌하게 맞이하는 민정 DJ님만의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일어나자마자 바로 할 일을 정해두는 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눈을 뜨면 바로 물을 마시는 가벼운 루틴처럼요. 연우 DJ님도 작은 루틴을 정해서 습관화시키면 아침을 조금이나마 기분 상쾌히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만의 소소한 루틴 만들기라. 괜찮은데요? 저도 꼭 실천해보겠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좋겠네요. 생각보다 일기를 함께 읽어보는 게 되게 재밌는데요? 그렇죠. 청취자분들도 저희처럼 잠시 잊고 있었던 일기를 꺼내 읽어보면서 가을을 맞이해보는 건 어떤가요? 일기를 직접 써보며 생각, 감정 등을 풀어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의 시작부터 하반기까지 걷기도 하고 때로는 달리며 넘어지기도 하셨을 텐데요. 모든 경험은 각각의 의미를 가졌기에 비로소 나에게 다가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추억, 경험, 앞으로를 그릴 수 있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DJ 연우, 민정이었습니다. 둘, 셋, 유바!
둘, 셋. 유하! 안녕하세요. 2024년 유령의 두 번째 정기 방송, 두 번째 코너인 아름다운 청춘의 한 장의 진행을 맡은 저희는 DJ 민서, DJ 소정, DJ 윤서입니다. 소정씨, 이번에 저희가 맡은 코너는 어떤 코너인가요? 소개해주세요. 네, 이번에 저희가 진행할 아름다운 청춘의 한 장이라는 코너는 저희 DJ들이 직접 경험한 청춘의 한순간들을 함께 공유해보는 코너입니다. 간단한 소개만 들어도 벌써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기분인데요. 저도 그래요. 그럼 민서 씨가 경험한 청춘의 한순간부터 들어볼까요? 좋아요. 저는 올해 여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6월, 제가 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페스티벌에 가게 되었어요. 이 페스티벌은 아침에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공연이 진행됐지만 너무 가고 싶었던 페스티벌이었어서 설레는 마음으로 공연을 보러 갔답니다. 한여름밤의 페스티벌이라니 저도 벌써 설레는 것 같은데요. 페스티벌에선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페스티벌 당일날 아침, 저는 무대 앞 스탠딩존에서 공연을 재밌게 즐기고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을 눈앞에서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 이번 여름에 비가 진짜 많이 왔었죠. 그럼 공연은 그대로 취소되었나요? 에이, 소정씨. 그대로 페스티벌이 끝났으면 제가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죠. 페스티벌은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되었답니다. 와, 비 오는 날에 보는 야외 페스티벌이라니 정말 낭만적이에요. 그날 거의 폭우에 가까운 비가 내려서 다음날 감기에 걸리긴 했지만 제가 경험한 첫 번째 우중 공연이었거든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저의 청춘의 한순간이 된 것 같아요. 민서 씨의 이야기 너무 청춘스러운 것 같아요. 듣는 저까지 페스티벌에 함께 있는 것 같달까요? 저도요. 듣기만 해도 엄청 설레는 기분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엄청 재밌답니다. 다음은 소정씨, 이야기 들려주세요. 네, 그런데 그 전에 두 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민서 씨, 윤서 씨는 시험 공부 언제부터 시작하시나요? 저는 그래도 한 일주일 전부터는 하려고 계획했던 것 같아요. 저도 며칠 전부터 공부하는 편이긴 한데 소정 씨도 비슷하지 않나요? 지난번 시험 공부 저랑 같이 시작하셨잖아요. 맞아요. 원래는 저도 민서 씨나 윤서 씨처럼 며칠 전부터 천천히 시작하는 편인데 지난번에 딱 한 번 시험 준비를 못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일이 겹쳐서 결국 벼락치기 공부를 하기로 했답니다. 저도 벼락치기 해본 적이 있어요. 다들 과제나 학회 같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면 막상 중요한 시험 공부를 놓치곤 하니까요. 다행히도 그때 같이 공부할 동기들이 있어서 다 함께 모여 벼락치기 공부를 시작했답니다. 공부도 하고 잠깐 수다도 떨고 간식도 먹고 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몸은 정말로 피곤했지만 동기들과 함께 보는 일출 정말 낭만적이었어요. 힘든 공부 후에 보이는 일출은 밤사이에 노력과 체력을 모두 쏟은 소정 씨를 위한 선물 아니었을까요? 정말 낭만적이네요. 벼락치기 공부가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 멋진 순간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네요. 하지만 소정씨, 다음부터 벼락치기는 하지 않기로 해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윤서 씨의 청춘의 한순간 들려주세요. 좋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처음으로 여행 갔을 때가 생각나네요. 여름방학 때 마음 맞는 친구들과 같이 펜션을 잡아서 다 같이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와, 펜션까지 잡고 다녀오셨다고요? 저는 아직 친구들과 그렇게 긴 여행은 못 가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윤서씨, 여행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얘기해주세요. 우선 저희는 운전이 가능한 친구의 자동차를 타고 펜션 근처에 있는 마트로 향했습니다. 비록 1박 2일간의 여행이긴 했지만 이것저것 먹고 싶은 걸 고르다 보니 꽤 많이 샀더라고요. 펜션에 도착해 짐을 정리하고 펜션 근처에 있는 계곡에 가서 해가 질 때까지 신나게 놀았어요. 날씨는 많이 더웠지만 계곡이 시원해서 모두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계곡 좋죠. 저도 계곡 안 간지 정말 오래됐는데 재밌는 시간 보내신 것 같아요. 맞아요. 다들 너무 신나게 놀아서 펜션에 돌아가니 녹초가 돼버렸답니다.
하마터면 저녁도 못 먹을 뻔했어요. 하지만 다들 역할을 나눠 준비했고 맛있는 고기와 함께 늦은 시간까지 얘기를 나눴답니다. 그때 봤던 밤하늘이 정말 예뻤는데 그때 딱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바로 청춘이 아닐까? 하고요. 맞아요. 이게 바로 청춘이고 낭만인 것 같아요. 저도 언젠가 윤서 씨와 친구분들처럼 숙소를 잡고 함께 여행을 다녀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얘들아, 듣고 있지? 저희들이 각자 경험했던 일 모두 정말 청춘스럽다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지금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멋지고 낭만적인 경험이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지금의 한 페이지를 채워주는 그런 경험이죠. 그리고 어른들은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때 즐거웠지, 행복했지라고 떠올리는 시기를 청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청춘은 마냥 아름답지만은 않죠. 지금까지 내가 있던 울타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그 과정에서 실패하고 전보다 더 높은 벽에 부딪히고 끝내 좌절하고 포기하기도 하는 불안정한 시기죠. 하지만 어른들은 마냥 아름답지만은 않은 이 시기를 즐거웠다, 아름다웠다, 그리고 청춘이었다고 말합니다. 곁에 있는 좋은 사람, 지금을 즐길 수 있는 체력, 그리고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앞으로 더 나아가려는 성장과 고뇌의 시간. 이 모든 게 어우러지는 시기가 바로 청춘이고 이 사이에 잠깐 보이는 낭만이 나중에 돌아봤을 때 아름답고 즐거웠다고 느껴지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의 청춘의 한순간이 아름답게 남기를 바라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아름다운 청춘의 한 장 코너를 맡은 DJ 윤서, DJ 민서, DJ 소정이었습니다. 유바. 어쩌다 보니 처음에도 마주하는 내일이라도 사무치게 아픈 말 한마디에 내가 더 싫어도 신경 쓰지 말자 우리 목소리로 어디서라도 부르자 청춘장가 더 찬란히 빛나는 I'll be the lucky one 너와 나 이곳에 Keep on coming 같은 시간 속에 하나 된 그 순간 We'll be the lucky ones Girl 비밀스럽게 숨겨둔 너의 고백 Just tell me right now 다가갈게 한 걸음 한 걸음 내 곁에 baby 둘, 셋. 유령이들과 함께 라디오 방송을 하게 되다니 완전 럭키비키잖아. 저희는 코너 오늘도 럭키비키잖아 DJ를 맡은 석주 다은입니다. 와! 선선한 바람이 코끝을 간지럽히는 요즘 개강 후 바쁜 하루를 보내는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가 아주 럭키한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여러분의 불행했던 기억을 아주 럭키비키하게 뒤바꿔줄 예정입니다. 오, 과연 어떻게 불행했던 기억이 럭키하게 바뀔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혹시 석주 씨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궁금해요. 저도 뒤돌아보면 럭키비키였던 경험이 하나가 있긴 합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지금보다 조금 더 추워지면 어김없이 매년 돌아오는 시험이 하나가 있죠. 매번 추울 때 찾아오는 시험이면 혹시 수능? 네, 맞아요. 저는 사실 현역 때 수능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해서 재수를 했던 케이스예요. 그때 당시에는 많은 좌절이 있었고 막연함이 컸지만 막상 재수 생활을 했던 1년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걸 얻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재수는 말만 쉽지 정말 힘든 길이죠. 1년을 돌아봤을 때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1년 동안 하나의 목표만을 보고 가는 끈기와 추진력을 가장 크게 얻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었지만 그 순간들을 이겨내고 목표를 이루어냈을 때의 성취감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 1년의 시간이 럭키비키였다고 생각해요. 하나의 목표에 열심히 집중하는 모습도 럭키한데 결국 목표를 이뤄냈다니 완전 럭키비키네요. 결말이 훈훈해서 더 행복했던 일화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기분이 정말 좋네요.
그럼 슬슬 가은 씨의 럭키비키한 경험도 궁금해지는데 한번 풀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최근에 있었던 일이 생각해 볼수록 럭키비키였던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옷을 하나 샀었는데 글쎄 제가 옷길이를 착각해서 잘못 주문을 해버렸지 뭐예요. 이게 어떻게 럭키비키가 될 수가 있죠? 석주 씨,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죠. 옷길이를 착각해서 주문한 게 완전 망했다고 생각했었는데 배송이 오고 막상 입어보니까 훨씬 예쁘고 잘 어울렸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좋았던 럭키비키였던 일화가 있었습니다. 야, 이거야말로 완전히 럭키비키한 일화네요.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 저희 코너가 슬슬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럭키한 사연 하나 읽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여학생입니다. 요즘 다이어트를 하다가 비빔면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내적 갈등의 시간을 보내다 결국 끓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물을 버리다가 그만 면을 다 쏟아버리고 말았어요. 그 순간에는 너무 절망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다이어트를 빡세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 하늘의 계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순간이 완전 럭키비키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이어트의 비빔면. 이건 못 참지라고 생각했던 것도 잠시 속상하실 법도 한데 이걸 원형적 사고로 풀어낸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사소한 순간에도 짜증내지 않는 모습이 완전 럭키비키거리네요. 매일매일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 수는 없지만 주어진 하루 중에서도 럭키한 순간을 찾는 게 확실히 긍정적 마인드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 이런 럭키한 순간들이 365일 내내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유바! 둘, 셋, 유하! 유령이들 안녕하세요. 저희는 모멘터리 북마크 코너를 맡게 된 DJ 소희, 현서입니다. 와, 벌써 개강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네요. 소희 씨, 방학은 잘 보내셨나요? 그럼요.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아, 딱 한 가지. 녹아버릴 것 같았던 더위는 빼고요. 맞아요. 이번 여름 정말 더웠죠. 그래도 이제 바람도 신선해지고 가을 냄새도 조금씩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서야 가을이 온다는 게 조금 실감이 나네요. 그러게요. 아,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지만 저희 코너가 어떤 코너인지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네, 저희 코너는 모멘터리 북마크. 바로 유령이들이 인생에서 북마크를 남기듯 선명히 기억하고 싶은 순간을 공유해보는 코너입니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한 사연이 저희 조정실로 날아왔더라고요. 정말요? 현서 씨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익명의 사연인데요. 제가 사연자가 되어 글을 읽어드릴게요. 네, 들을 준비 됐습니다. 때는 저번 학기 중간고사였습니다. 완벽히 준비된 마음으로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와, 완벽히 준비했다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 부럽다. 그렇게 강의실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고 필통을 꺼내는데 아니 글쎄 필기도구가 없는 거예요. 필기도구를 안 챙긴 건 거의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맨몸으로 가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분명히 책상 위에 있는 필기도구를 챙겼다고 생각했는데 수정 테이프와 함께 볼펜 옆에 있던 애플 펜슬을 챙겨온 거 있죠?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대요?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연필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어요. 근데 저 순간 몰래카메라인 줄 알았잖아요. 친구도 볼펜 대신 애플 펜슬을 챙겨온 거 있죠?
어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건 진짜 깜짝 카메라라고 해도 믿겠어요. 그 순간 저와 제 친구는 웃음을 참느라 거의 죽을 뻔했어요. 결국 어찌저찌 다른 친구에게 볼펜을 빌리고 시험은 잘 마무리되었어요. 그래도 시험은 잘 보셨다니 다행이네요. 그 뒤로 저와 제 친구는 시험을 볼 때마다 농담 삼아서 오늘 애플 펜슬 챙겼지? 라면서 서로 놀리곤 합니다. 계속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긴 하네요. 있어야 할 볼펜은 없고 애플 펜슬이 있었을 때 당황하긴 했지만 친구와 재미있는 추억이라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시험 볼 때 생각날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현서 씨, 사연은 여기까지인가요? 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읽으면서도 볼펜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당황스러움과 친구분도 똑같이 볼펜 대신 애플 펜슬을 챙겼다는 것을 알았을 때 황당함이 생생히 느껴져서 너무 재밌었어요. 소희씨, 그럼 이번에는 소희씨 인생에 북마크를 남기듯 소중했던 추억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너무 많아서 고르기 어렵네요. 지금 딱 하나 떠오르는 추억이 있다면 초등학생 시절 가족여행으로 스키를 타러 갔을 때인 것 같아요. 오, 스키. 따로 떠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 어렸을 때라 많이 기억은 안 나지만 북마크를 해놓은 것처럼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생 시절 제가 아직 스키에 익숙하지 않아 초급 코스도 어려웠을 때 괜히 언니들을 따라서 중급 코스를 시도해 본 적이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벌써 두려운데요? 네, 바로 중급 코스에 있었던 급경사에서 제가 대굴대굴 굴러 넘어져 버렸습니다. 다치지는 않았지만 스키 장비도 다 벗겨지고 정말 만신창이었죠. 그런데 제 또래로 보이는 친구가 정말 멋있게 등장하더니 딱 제 장비를 주워주고 저를 일으켜주면서 도와준 거예요. 그때 너무 고맙고 멋있어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와, 너무 멋있는데요? 제가 다 설레요. 무엇보다 많이 안 다쳤어서 정말 다행이네요. 그죠. 근데 제가 그때 횡설수설하느라 고맙다는 인사도 못 드렸는데 이 자리를 빌려 이야기해 봅니다. 와, 만약 듣고 계시다면 연락 주셔야겠는데요? 누군가를 도와줌으로써 누군가의 한 소중한 추억으로 남는다는 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도 꼭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도움을 줘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사람에게는 저처럼 평생 기억에 남는 추억으로 인생의 북마크처럼 간직될 거예요. 저도 앞으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주변을 잘 살피면서 다녀야겠어요. 그럼 저희는 슬슬 마무리해볼까요? 여러분도 앞으로 소중한 추억 많이 쌓기를 바라면서 저희 모멘터리 북마크 코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DJ 소희, 현서였습니다. 둘, 셋, 유바! Started out on a one-way train. Always knew where I was gonna go next. Didn't know until I saw your face. I was missing out on every moment. You'll be one, baby, I'll be two. Would you mind it if I said I'm into you? So if it's real, then darling, let me know. I wouldn't mind if you steal the show. 둘, 셋, 유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 페이지가 되어줄 유령의 영화음악실 DJ 서영, DJ 유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모두 사랑하는 영화 속 장면들, 그 장면을 떠올리게 만드는 영화 음악들을 다뤄볼 거예요. 영화의 한 장면 속에서 흘러나오던 음악이 그 순간을 얼마나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지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음악은 때론 그 장면을 넘어 우리 마음 깊숙이 남아서 오랫동안 여운을 남기기도 하잖아요. 제가 준비한 영화들 다들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완전 궁금해요. 인트로 노래로 하나는 이미 알고 계실 분들이 당연히 있으시겠죠?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영화 엘리멘탈, 그리고 어른들을 울린 영화 원카입니다. 와, 감동과 깊은 여운, 그리고 음악까지 완벽한 이 영화들이 오늘의 주인공이라고요? 네, 둘 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라 오늘 말이 정말 많아질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바로 영화 얘기 해볼까요? 좋습니다. 서영 씨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영화를 보던 감정들을 다시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영화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영화는 바로 엘리멘탈입니다. 엘리멘탈은 자연의 요소들이 캐릭터로 등장하는 독특한 설정이 인상적이죠. 유진 씨는 영화 엘리멘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나요? 당연하죠. 저는 웨이드와 엠버가 데이트하는 장면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서영 씨는요? 저도 그 장면 완전 사랑해요. 특히 웨이드와 엠버가 물과 불이라는 자신들의 특성을 이용해서 무지개를 만들어주는 장면 있잖아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맞아요. 저도 그 장면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사랑이란 게 이렇게 무지개처럼 서로에게 아름다운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순간만큼은 두 캐릭터가 서로 다르다는 걸 완전히 잊어버린 것처럼 그냥 아이들처럼 순수하게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그러니까요. 그 장면에서 웨이드와 엠버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라는 걸 즐기던 첫 순간이라 더 따뜻했던 것 같아요. 네, 웨이드가 엠버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엠버가 나타날 때 스틸 더 쇼가 흘러나오는 그 순간 감정이 더 고조되면서 눈물이 찔끔. 저도요. 그 음악이 아니었다면 그 감동이 덜했을 거예요. 역시 믿고 듣는 라우브, 음악이 장면을 더 강렬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웨이드와 엠버의 사랑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던 엘리멘탈. 여러분들도 이 장면은 다시 떠올려 보셨길 바라며 이제 두 번째 영화 원카로 넘어가 볼까요? 원카는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이전 이야기라고 많은 대중들의 기대 속 등장한 영화죠. 주인공 옆에 작은 조연 역할이던 윌리 원카의 과거사를 다룬 이야기라고 하는데 서영 씨는 이 영화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저는 원카의 끝이 없는 꿈에 대한 열정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초콜릿 가게를 여는 것이 원카의 꿈인데 계속해서 방해를 받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정말 대단했어요. 맞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도 꿈을 잃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모습에 저도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특히 영화 곳곳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정말 좋았죠. 저는 원카의 어머니께서 중요한 건 초콜릿이 아니라 그걸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야 라는 대사가 가장 와닿았어요. 그리고 Pure Imagination이 나오는 장면. 영화 후반에 원카가 자신의 상상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바로 초콜릿 공장을 만드는 그 장면은 정말 마법 같았어요. 꿈을 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장면이었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캐릭터 움파룸파. 그 춤과 노래가 정말 중독적이었잖아요. SNS에서 움파룸파 챌린지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맞아요. 움파룸파 둠피티디. 저도 이 챌린지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영화 앞부분 원카가 달콤 백화점의 초콜릿 가게를 여는 순간에 모두가 함께 춤추고 노래하는 그 장면도 너무 좋았어요. 눈과 귀가 모두 즐거운 영화였죠. 원카의 꿈과 상상력이 돋보였던 영화 원카. 여러분도 이 영화에서 꿈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유령의 영화음악실에서 들려드린 엘리멘탈, 원카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도 이 영화들을 함께 다시 보시면서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그때의 추억을 떠올려 보셨길 바랍니다. 영화 속 음악이 우리에게 감동을 더해주는 것처럼 여러분도 음악과 함께 일상의 특별한 순간들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원카의 Pure Imagination 들으면서 유령의 영화음악실 마무리해볼까요? 지금까지 DJ 서영, DJ 유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또 만나요. 유바! Come with me and you'll be in a world of pure imagination. Take a look and you'll see into
to your imagination. We'll begin with a spin, traveling in the world of my creation. What we'll see will defy explanation. If you want to view paradise, simply look around and view it. Anything you want to do it. Wanna change. 좀처럼 비가 오질 않나. 눈빛이 점점 흐릿해져요. 어떻게 나를 고쳐주세요. Make me love, make me love. 환하게 웃어줄래요. 너의 미소에 나의 하루가 밝아질 거예요. Let me love, let me love. 날 좋아해줘요. 온 세상이 아주 소중해질 거라고요. F-F-I-X 네 구름 한 점 없는 나를 Destiny 선물 하나 둘셋 잡아주던가 그냥 보내주던가 애매한 상태 네 속 아리하는 상대 is me. 둘, 셋. 유하.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유령 2차 정기방송 한 페이지 고쳐쓰기 코너 진행을 맡은 DJ 성은 재윤입니다. 와. 이번 코너는 만약 과거의 한순간으로 돌아가 선택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떤 시절에 어떤 선택을 바꾸고 싶은지, 그리고 그로 인해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상상해보는 코너입니다. 성은 씨는 과거의 어느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나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왜죠? 고등학교 시절에 제 첫사랑이 있었거든요. 설렜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오, 벌써부터 설레는데요? 빨리 얘기해주세요. 고등학교 시절 같은 반 친구에게 저는 한눈에 반했어요. 그 친구는 밝고 웃음이 많아서 그 친구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죠. 하지만 저는 그 친구에게 고백을 할 용기가 없어서 그냥 친구로 지내기로 했어요. 아, 그때 고백하지 않은 게 아쉽네요. 만약 고백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상상해보는데 만약 고백했다면 그 친구와 가까워졌을지 아니면 친구로 남았을지. 그 친구랑 친해지고 싶어서 먼저 말 걸고 대화 나눴던 순간이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나요. 정말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기억이네요. 그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맞아요. 첫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특별한 감정을 남기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용기를 내지 못한 게 많이 아쉬워요. 아, 역시 첫사랑은 이렇게 아쉬움과 설렘이 항상 함께하는 것 같아요. 그럼 재윤 씨는 인생의 한 페이지만 고쳤을 수 있다면 언제 어떤 선택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사실 고쳐 쓰고 싶은 순간은 정말 많아요. 지난주 수업 시간에 지각했던 거, 친구한테 상처 주는 말 했을 때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못했던 거 등등 정말 많은데 딱 하나만 고른다면 중3 때로 돌아가 원하던 고등학교에 원서를 넣고 싶어요. 아, 가고 싶었던 다른 고등학교가 있었나요? 네, 저는 집 근처 일반고를 나왔는데 사실 원래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아, 맞다. 재윤 씨 꿈이 애니메이션 감독이었죠? 네, 제가 애니메이션을 너무 좋아해서 초등학생 때부터 꿈이 애니메이션 감독이었거든요. 중학생 때 애니메이션 고등학교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애니메이션고 입시를 준비하고자 했지만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원서도 못 넣어본 게 너무 후회돼요. 아이고, 그렇군요. 부모님께서 반대를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입시 미술에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제가 공부 안 하고 애니만 보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 당시에 반대하셨던 것 같아요. 아이고, 아쉬워요.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었다면 부모님을 더 설득해 보실 건가요? 네,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더 열정적으로 부모님을 설득해 보고 싶어요.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제가 그린 그림들도 보여드리고 해서 제가 꿈의 진심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어필했을 것 같아요. 만약 그때 재윤 씨가 그렇게 부모님 설득에 성공해서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 다니게 되었다면 그로 인해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애니메이션과 영상에 대해 미리 전문적으로 배우고 좋아하는 걸 하면서 좀 더 재미있는 고등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재윤 씨, 인생은 선택의 연속들이라고 하잖아요. 수많은 선택지들 중 어떤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르는 게 인생의 묘미 아닐까요? 진짜로 인생의 한 페이지 선택을 바꾸었다고 해서 결과까지 예상한 대로 뒤따라올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아쉬움과 후회가 남는 선택이더라도 과거의 얽매이기보다는 미래를 더 꿈꾸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애니메이션 감독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 대학에서 한 발짝씩 나아가고 있고요. 멋진 말씀이네요.
오늘 재윤 씨와 대화를 나누니 이런 말이 떠오르네요. 이 세상에 최고의 선택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선택이든 최고로 만드는 사람이 있을 뿐. 오, 저희 코너의 핵심을 관통하는 멋진 말이네요. 이 한마디로 오늘의 이야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페이지 고쳐쓰기 코너의 DJ 재윤, DJ 성훈이었습니다. 유바. 춤을 출 거야. 이 순간을 기억해. 언제까지라도 Just one last day. 음악은 계속해서 흐르고 여긴 너를 기다리고 있는 나에게 기회를 줘. 맘을 담아 thanks thanks thanks. Just keep it up, just keep it up. We just keep it up, just keep it up. We just keep it up, just keep it up. 온 맘을 담아 thanks, thanks, thanks. 둘, 셋, 유하! 안녕하세요. 유령의 마지막 정기방송 땡스트 유령의 DJ를 맡은 채윤, 지은입니다. 벌써 마지막 방송이네요. 연말이 다가오는 게 확실히 느껴지는 요즘이에요. 그러니까요. 날씨가 아주 추워졌답니다. 혹시 채연 씨는 연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저는 크리스마스가 떠올라요. 크리스마스 캐롤, 트리, 산타, 선물. 생각만 해도 벌써 설레네요. 지은 씨는요? 저는 연말이 되면 지난 1년 동안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요. 올해를 행복하게 해줬던 사람들, 버티게 해줬던 사람들, 응원해준 사람들. 다 생각나요. 와,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이번 코너를 통해 올해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보낼 편지를 받아봤는데요. 청취자분들과 함께 하나씩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첫 번째 편지 읽어볼게요.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학교에 처음 입학하고 적응하느라 많이 힘들어하던 나를 보고 곁에서 위로해주고 버팀목이 되어줘서 고마웠어. 이제는 서로의 학교 생활에 열중하느라 연락은 잘 못하게 됐지만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 이제는 네가 힘들 때 내가 도움이 되고 싶어. 앞으로도 잘 지내보자. 친구분은 너무 든든할 것 같아요. 저도 힘들 때 버팀목이 되어준 제 친구가 생각나네요. 저도요. 오랜만에 연락해봐야겠어요. 대학교에 오니까 고향 친구들과 자주 만나기도 어렵고 연락도 예전만큼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도 이번 기회에 편지로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친구분께 마음이 꼭 전달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편지도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채윤 씨가 읽어주세요. 네, 다음 편지 읽어볼게요. 친구야, 나 사실 대학교 입학하면서 걱정이 많았어. SNS나 주변에서 대학교는 술만 마시거나 각자 도생이라고 해서. 근데 네 덕분에 내 대학 생활이 재밌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 올 한 해 수고 너무너무 많았고 2학기 잘 마무리해보자. 그리고 내년엔 더 재밌게 지내보자. 사랑한다 친구야. 와, 이 편지를 받는 친구분도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네요. 네, 귀엽게 마음을 전달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다들 대학 생활에 걱정이 많았을 텐데 친구의 도움으로 1년을 잘 보냈나 봐요. 그러게요. 청취자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오랜 친구에게 고맙다고 연락해보는 건 어떨까요? 고마운 마음은 역시 표현하지 않으면 평소에 알아채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가장 어려운 상대가 바로 누구일 것 같나요? 아무래도 부모님? 맞아요. 부모님께는 감사하다고 100번 말해도 부족한 느낌이에요. 항상 우리를 응원해주시는 든든한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 지은 씨가 읽어주세요. 네, 세 번째 편지는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입니다. 올해 대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게 돼서 작년까지만 해도 매일같이 보던 얼굴을 잘 보지 못해서 아쉽지만 가끔씩 엄마 아빠의 걱정과 응원의 메시지가 담긴 문자를 받을 때마다 힘이 생겨서 덕분에 무너지지 않고 학교 생활 잘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고마워요. 항상 건강하시고 곧 집에 갈 테니 그때 봬요.
부모님 생각을 하니 눈물이 핑 도네요. 처음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기숙사 생활을 하면 더 부모님이 보고 싶겠어요. 그쵸. 편지를 보내주신 분은 그래도 부모님의 응원 덕분에 1년 동안 씩씩하게 학교 생활 잘 마무리했겠죠? 부모님께서도 자랑스러워하고 계실 거예요. 당연하죠. 저도 기숙사에 잠깐 있었는데 그때 부모님 목소리만 들어도 집에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요. 청취자분들도 통학을 한다면 집에 가서, 기숙사에 살거나 자취를 한다면 전화로 지금 당장 부모님께 고맙다고 마음을 꼭 전해보도록 해요. 저도 지금 얼른 문자 보내야겠어요. 네, 아쉽지만 벌써 마지막 편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선 방송국 국원들, 이 방송이 나올 쯤이면 방송제가 끝났을까요? 올해 3월 처음 만나 지금까지 같이 달려왔는데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과 나의 친구들에게 오랜 시간을 나와 함께 해주어서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덕분에 올 한 해도 잘 보낼 수 있었어요. 와, 고마운 사람들이 참 많은 편지네요. 역시 고맙다는 말은 연말을 더 따뜻하게 채워주네요. 네, 청취자분들도 따뜻한 연말이 되길 바라면서 마지막 편지를 읽어보았습니다. 올해는 여름이 유난히 길었는데 또 다가올 긴 겨울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보내보는 게 어떨까요? 연말에는 고마웠던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며 예쁜 추억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령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담아 데이식스의 땡스2 들으면서 마지막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 둘, 셋, 유바! 어릴 적 내겐 큰 꿈이 있었지. 전장을 이끄는 영웅이 되는 꿈.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꿈. 어른이 된 오늘 내게 세상이란 것, 어릴 적 그리던 꿈속 전쟁터구나. 그 속에서 나는 다시 영웅이 되려 선포한다.